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탑건 매버릭 영화 이런저런 이야기 2부작.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나저나 영보 씨, 탑건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럼요. 네. 영화 덕분에 최고의 전투 조종사를 뜻하는 걸로 세간에 알려졌지만 사실은 본래 명칭은 해군 전투병기 학교로서 최고의 파일럿들을 키우는 양성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미군은 아니죠. 해군입니다. 이 해군. 예. 또 해병대도 아닌. 네. 참고로 미국은 이제 3개 그 군종에서 있죠. 각 그 전투기 그 운영 부대가. 요즘은 최근에 우주항공군도 창설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선 전통적인 해군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더니 이 최고의 F4 팬텀 최신의 쌍발 중전투기가 세상에 미그 17, 19한테 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F4B, F4J죠. 1969년도에 이제 탑건 학교가 이제 창설됐으니까 그때까지 기종은 이제 F4B하고 F4J. 물론 이제 F8 크루세이더는 별개 얘기지만은.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이런 허접 쓰레기 같은 전투기한테 도구 파이팅에 밀리는 참사를 겪자 미국이한테 떨어지는 팬텀을 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접 전투, 도구 파이팅, 비행수를 연마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개교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탑건이란 이름은 121 전투 공격 비행대의 이름을 따서 탑건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네. 1969년 개교 당시에는 이렇게 도구 파이트를 연마하는, 그래서 훈련 기간이 4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3개로 나누어서 좀 더 세분화된 교육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교 당시에 탑건 스쿨에서 운영하던 기체는 뭐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A사의 스카이호크가 일단 그 미그 17 역할을, 그 비행 특성이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A사의 스카이호크가 일단 그 복자형으로 도입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주력기는 아무래도 F4 해군용 팬텀이 이제 같이 운영을 했겠죠. 물론 이제 F14는 1970년에 첫 비행을 했기 때문에 69년에 개교했을 때는 이제 F4가 이제 A사 스카이호크하고 같이 비행을 했을 거라고 지금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현재는 3개의 분야로 좀 더 세분화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죠. 개편된 게. 교관 양성, 대항 전술, 관제관 이렇게 3개의 코스로 나눠서 교육기간이 각 9주에서 13주, 모두 수료하려면 31주가 걸리는, 과거 1969년 개교 당시 4주에 불과했던 교육과정이 31주가 됐어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개편되면서 타격 코스 SFTI라고 하죠. 거기에는 이제 13주 코스인데 여기에는 이제 1년에 3번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죠. 그 과정을. 그리고 이제 한 번 코스에 들어간 그 조종사가 15명. 아니, 그 많은 해군 조종사 중에서 고작 15명만. 이제 뭐 연 3회니까 곱하기 이제 3을 하면 되죠. 그럼 뭐 45명인가요? 1년에? 그래서 이번 탑건 2를 보면서 이제 아무런 어떤 사전 그 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봤을 때 뭐 탑건 1에서는 공중전 중심으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1981년 그 리비아 앞바다 시드라만 공중전을 이제 어떤 모티브로 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가 나온 건데, 물론 이제 영화가 86년도에 이제 우리가 개봉됐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이제 공중전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 타격, 수행하는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스토리가 좀 바뀌었네. 그 탑건 그 학교에 이제 어떤 과정이 많이 변천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자마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역시 2015년부터 개편이 된 거죠. 공중전뿐만 아니라 폭격까지. 아무래도 뭐 우리가 2001년 그 대테러전 이후에 지상 공격 중심으로 바뀌었으니까 미 해군의 어떤 임무가, 그래서 그 과정을 코스를 새로 이제 만든 이유가 뭐 그런 배경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관 양성 과정에 13주, 또 대항 전술을 연구한다 하더라고요. F5 타이거 2. 뭐 그건 뭐 미 해군 그 지금 가상 적기용으로 뭐 계속 뭐 쓴다고 하더라고요. 2030년 초반까지. 그리고 호넷도 색을 다르게 칠해서 또 가상 적구. 물론 이제 거기서 그 영어로 표현해서 레가시 호넷이, 그러니까 기존 구형 호넷은 그 현재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다 퇴역시키고 그 슈퍼 호넷으로 이제 좀 통일되는 그 F18 종류는 지금 그 최신 뭐 소식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기종을 사용해서 대항 전술을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또 9주.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관제관 코스도 교육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기 경보기, 이 호크아이, 매눈, 이런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면서 이런 전술기, 슈퍼호넷과의 이런 통신, 이런 것들을, 연계 작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또한 9주. 야, 이런 것도 연구를 하네, 탑건이. 아무래도 뭐
전장 환경이 바뀌었고 그 차후에 이제 도입하는 기종들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 간의 전투 연계성, 뭐 NCW나 뭐 여러 가지 통합 전투 중요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E2 지금 앞으로 E2D지 않습니까? T가 아니라 그래서 네. 뭐 에이사 레이더 탑재한 그 조경보 통제기가 역할을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지금 새로운 과정이 같이 생긴 거죠. 야, 그래서 공부할 게 이렇게 늘어갖고 예. 31주나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그 E2 네. 그게 이제 뭐 C형인지 D형인지 잘 외형상으로는 좀 세밀하게 쉽게 뒤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옆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구분을 못 하겠는데 이제 처음으로 나오죠. 그 1편에서는 이제 조경보기가 등장을 안 했는데 그 역할을 2편에서 역할을 하죠. 예. 네. 이렇게 전투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 연계 작전, 폭격 이런 다양한 임무를 함께 공부하는 이런 임무로 훨씬 더 세분화되고 복잡화되고 복잡해졌죠.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운 거를 다시 본대에 돌아가서 다른 파일럿들에게 전수하는, 즉 교관 역할을 하는 그런 교관을 양성하는 학교. 그래서 탑건 학교, 탑건 스쿨이 본래의 정식적인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우리가 영화에서 본 거는 그 촬영 그 연도가 2018년도 하반기에서 2019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슈퍼호넷이 주력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항공단에서 운영이 이제 되고 있었는데 지금 개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F-35C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실전 그 비행 대대가 더불어 이제 그 MQ-25라고 이제 그 공중급유, 무인 공중급유기 물론 이제 정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이 앞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그러한 어떤 그 신형 항공기들, 함재기들이 등장하고 더불어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 향후 3년 후에 보면은 슈퍼호넷의 블록 3가 등장합니다. 실전 배치됩니다. 그러면은 더 복잡해지죠. 기종이 좀 더 세분화되고 어떤 운영 목적이 달라지니까 향후에 이제 탑건 학교에서 아마 또 좀 더 뭐 한계 과정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 야.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화 탑건 2에서 본 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아 이것도 옛날 얘기다. 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탐 크루즈가 극 중에서 매버릭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예. 이게 정확히는 콜사인이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제목을 어떤 이름을 접하면서 자꾸 공대지 미사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공대지 미사일. 탑건 공대지 미사일. 네. 아니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네, 그 알고 보니까 네. 매버릭이 주인공의 콜사인입니다. 이 콜사인이라는 게 예전에는 무선 통신의 이제 태동기에는 수신자를 특정할 수 없었대요. 네. 그래서 관제소에 미리 등록을 해놓고 네. 누구 응답하라라고 하면 그 전파를 수신하는 모두가 듣고 그 중에서 나 불렀네. 이럴 때 쓰는 이름이 콜사인. 네. 그래서 식별하기 쉽도록 뭐 알파벳 A, B, C 대신에 뭐 알파, 브라보, 찰리, 네. 기억, 니은, 디귿 대신에 기러기, 나폴리, 브라, 도라지. 그 뭐 알파 브라보 찰리라면 말 그대로 군 통신에서 쓰는 그 어떤 약어 같은 개념이네요. 예. 네, 다양한 약어로 알기 쉽게 이런 것들을 콜사인이라 부르는데요. 이 피트 미첼의 콜사인이 매버릭이다. 네. 그래서 영화 이름도 탑건 매버릭. 예.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뭐 콜사인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공군조종사에게 콜사인을 부여하지 않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유를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현대 항공기는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듯이 얼마든지 이제 통신하고 싶은 사람을 상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낭만적이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전투기는 단자기와 복자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있죠. 물론 이제 그 스텔스 전투기는 F-35 없죠. 단자기만 있죠. 1986년에 나왔던 탑건 첫 편에서는 1편. 네, 톰캣이 전부 복자기였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전투기 하면 둘이 타는 전투기가 대부분이었나 봐요. 애초에 F4 미 해군의 F4 팬텀이나 F14가 다 함대 방공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후방석, 레이더 조작, 장교 해가지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아무래도 인승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전투기가 이제 진화가 되면서 현재 F-18 그 EF 슈퍼호넷에 와서는 이제 단자가 기본이고 복자기는 많지 않습니다. 예. 많이 줄었네요. 예. 이 복자기의 후방석은 유도무기 조작 그리고 다자간 통신을 맡는 관자사가 탑니다. 물론 전투조종도 하고요. 이렇게 두 명이 타는데요. 극 중에서는 이 매버릭이 혼자 타잖아요. 혼자 타는 거로 나오죠. 단자기를 타는 걸로 나오는데 이 촬영할 때는 복자기를 썼대요. 그거 어떤 촬영을 목적으로
그 전방석이 이제 그 뒤쪽이죠. 그 머리 쪽으로 조종사의 머리 쪽으로 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그 톰 크루즈 얼굴을 이제 비치는 쪽이죠. 그리고 이제 톰 크루즈가 앉아 있는 그 앞에 앞쪽 위에 카메라가 4대. 그래서 통합 6대가 설치가 됐답니다. 그래서 복작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멋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 기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발전했죠. 그런 설치하는 그 기법도. 예. 단작이었다면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에서 싣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카메라를 6대나 실으려고 복작이를 쓰는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제공이나 요격, 공격, 폭격 이런 임무에 따라서 모든 비행기를 따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따로 개발을 해서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해당 목적에 맞는 비행기를 출격시켰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모든 임무를 가능한 하나의 기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그 자체가 미 해군 항공단의 어떤 제트화되고 나서의 어떤 그 기나긴 역사였죠. 결국 슈퍼호넷으로 다 통합되기까지 한 기종으로 거의 뭐 50년대 중반 이후에 A사 스카이호크부터 네. 이후 이제 시작돼서 팬텀도 거치고 F-14 텀캣도 있었고 A6 인트루더, A7 콜세어 이것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호넷이 이제 본격 배치가 되고 실전도 거치고 그것도 이제 뭐 부족해가지고 성능이 그래서 이제 95년대 첫 비행한 슈퍼호넷 이후부터 이제 양산 배치를 하면서 이제서야 어떤 단일 기종화 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F-35C가 또 이제 등장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F-35C하고 이제 병행해서 운영이 되지만은 그 숫자도 F-35C가 당분간은 그렇게 많이 점유를 못 합니다. 미 해군 항공단에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무인기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당분간 이제 뭐 숫자상으로는 FA-18 EF 슈퍼호넷이 계속 뭐 주력으로 가지 않을까. 또 숫자상으로. 그래서 이게 다 소멸되기까지는 아마 2030년대 후반 가야만 지금의 슈퍼호넷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공모함 갑판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비행기들이 골고루 나와 있었는데, 아니 물론 이제 그게 모형하는 입장이나 사진을 즐겨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었는데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한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베트남전 투입을 해보니까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중동전에 이제 어떤 그 평화유지군 형식으로 뭐 레바논에도 이제 투입을 해봤는데 82년도인가 격추당하는 거 뭐 SA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에 많이 격추되면서 또 실효성 문제도 있고 이렇게 뭐 번잡하게 운영 유지도 어렵고 어떤 뭐 방공망이 뭐 쉽게 걸려서 격추도 되고 그래서 이제 통합 정리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탑건2에서는 사실상 단일 기종으로 보이는 거죠. 그 한 개 기종으로 통일된. 그래서 이제 지상 공육도 이제 투입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2019년 기준이고 앞으로는 이제 다 개편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첫 편에서 매버릭의 관제사였던 후방 구스가 임무 중에 죽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구스의 아들이 루스터가 이제 매버릭에 등장해서.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좀 연상되는 어떤 영화가 없으셨어요? 네. 있죠. 아니 우리 뭐 영화 팬이나 어떤 뭐 군사 매니아 입장에서는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요 얘기는 잠깐 후에 또 드리고요. 그래서 단작이었다면 톰캣이 만약에 단작이었다면 동료가 타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사람이 여러 타니까 둘이 타니까 더 이야기가 풍요로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F-18F 복작이 2는 단작이. 그래서 이 복작이는 전자전 공격기인 그라울러로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뭐 듣기에는 지구 최강의 전투기라는 F-21을 모의전에서 격추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전자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함재 전투기도 무인기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영화에서도 언급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 임무는 여전히 유인기 그리고 복작기가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탑건 매버릭에서 이제 폭격 임무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불가능한 것만 같은 GPS 유도폭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조준을 해서 유도를 해서 폭격하는 이런 임무를 훈련할 때 이제 보니까 영화 날개 오른쪽 끝에다가 이제 훈련 통신 포드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훈련대들라서 그런지 파란 띠가 있더라고요. 네. 무기에도 파란 띠, 통신 포드에도 파란 띠가 있길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파란 띠가 있지 않나. 훈련 상황을 표시하는 그런 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 포드를 훈련 통신 포드를 우리 공군도 사용한다고요? 네, 뭐 사용한 지 좀 됐습니다. 이런 그 통신 훈련 포드를
키트로도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네, 해야죠, 당연히. 예. 우리나라가 쓰는 거는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국산화도 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트로도 제한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임무를 성공하고 이제 귀환하는 장면에서 네. 그 항공모함의 그 한 번, 네, 그 정체가 살짝 드러나거든요. CVN 71, 시어도 루즈벨트가 잠깐 나와서 거기에 딱 세상에 비행기를 바꿔 타고, 네. 네, 톰캣을 타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영화의 내용인데 그래서 1편에 톰캣이 다시 등장하니까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뭐 예고편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컷인 줄 알았더니 실제 등장을 합니다. 라고 해서. 근데 그 스토리는 미리 말씀드리면 좀 안 되고. 뭐 천하무적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스토리는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네. 그걸 다 보고 나면은 영화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가서 보시라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잠깐 접어두고 영화를 볼 적에는 드라마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런 탑건 영화를 보고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좋은 영화를 한번 참고해야 되겠다,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좀 잠깐만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공군도 좋은 영화가 있었죠. 10년 전에 있었죠. 예. 리턴 투 베이스. 네, R2B. 네, 우리나라 최고의 당시 최첨단 기종이었던 F-15K. 서울 상공에서 이제 미그 29 공중전을 이제 하는데 좀 비현실적이라는 이제 비평이 이제 그 뒤에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10년 전에 만든 영화치고는 잘 만든, 허점은 뭐 여러 가지 스토리의 허점이나 뭐 장면 묘사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 공군의 협조도 상당히 뭐 잘 돼 있고. 그 파이어폭스라고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게 40년 전 영화인데. 그 이제 비행기 전투기를 그 구소련제 전투기를 이제 그 당시 스텔스 전투기 훔쳐서 나오는 장면이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프레어를 막 터트리는 장면. 네, 그거는 이제 또 20년 전에 에너미 라이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온갖 영화들이 다 혼재가 돼서 만들었는데 그 촬영과 편집을 워낙 잘해가지고 하여튼 뭐 연상이 되면서도 재밌더라는. 예. 그래서 전투기가 나오는 영화들은 전부 탑건을 참고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일본의 항공자위대도 일본 영화도 있네. 네, 당시에 최고 비행기, 지금도 최고의 전투기죠. 1980년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전투기였던 F-15CJ, C의 일본형 CJ가 등장을 해서 최고의 조종사, 일본 최고의 조종사를 가린다는 그런 내용의 베스트 가이라는 영화에서도 그건 제목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대놓고 베스트 가이를 뽑기 위해서 탑건과 얼리버드 두 명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베스트 가이를 뽑는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일본의 그 항공 영화를 다 찾아서 보시나 봐요. 비행기 나오니까. 비행기 나오고 또 F-15C가 나왔잖아. 탑건의 거의 70%는 갔다고 봅니다. 그럼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그것도 한번 좀 뭐 리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모형도 좀 소개도 하고. 예. 네, 멋있거든요. 예. 비록 당구공 마크가 그려진 비행기이긴 하지만 이 글이 나오니까 또 그런 영화도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뭐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네요. 뭐 그걸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탑건 매버릭 영화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네, 이어서 2부에서는 최순필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